네, 이어서 3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여러분들 이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부터 할게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는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간접적 주제 파악. 간접적 주제 파악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대입 파악 문제라는 것이 결국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얘 역시도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주제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뭘 갖냐면 범위를 갖습니다. 범위. 그러면 범위를 갖는다는 것은 이 주제에 해당되는 범위가 있고 이 주제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그 주제에 해당되는 범위를 갖고 있는 나머지 문장들과 그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범위의 일탈이죠. 범위를 일탈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존재하고 이거를 일탈하는 것이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에요. 근데 일탈이라고 하는 건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생뚱맞다. 생뚱맞다. 다시 말하면 이건 소재 자체를 일탈해버리는 거야. 지금 하던 얘기랑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것, 생뚱맞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일탈의 유형이고 두 번째는 문맥과 반대되는 거.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는 압도적으로 이 생뚱맞은 게 많았고요. 이게 많았고 문맥과 반대 내용이 적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숫자는 이게 많고 얘는 적어요. 하지만 어렵다 쉽다에 있어서는 얘가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 내용이라는 것은 최소한 글의 중심 소재 같은 것들은 공유하고요. 앞뒤에 나왔던 표현들과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반대라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거든. 그죠? 평가원이 즐겨서 애용하는 그 오답선지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반대. 그죠?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진짜 소수예요. 근데 앞으로도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문제는 뭐에 해당되느냐? 1번이에요. 이번에 나온 35번 문제는 1번에 해당되는 생뚱맞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 첫 번째 문장에는 번호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는 번호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부터 보통 번호가 많이 시작되는데 그거는 이제 문장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첫 문장에 번호가 없고 두 번째 문장부터 번호가 붙기 시작하는데 이번 문제는 첫 문장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나오고 세 번째 문장부터 번호가 붙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약간 평가원하고 다른 점일 수도 있습니다. 평가원은 첫 번째 문장 뒤에 1번이 나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기출문제에 대한 오타쿠적인 분석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 뭐냐면 이게 정답이 1번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 3번, 4번이 대부분이었고 5번이 정답이었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5번이 정답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5번이 정답이었던 시절은 어떤 경우냐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5번까지 문장이 나오고 5번에서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5번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었던 적이 있었어. 이때 특이하게 5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5번이 정답이었던 그 뒤에 문장이 하나 더 있었다고. 이거를 알아낸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약간 좀 오타쿠적인 게 있어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보인 건데 5번이 정답이었을 때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더 있었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보고선 뭘 느꼈냐면 이 문제는 이 정답으로 다 나온 즉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빼놓고 봤을 때도 문장의 연결 관계가 연결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는 찬스를 주고 있는 거야. 찬스를. 그래서 이 5번이 정답이면 빼놨을 때 만약에 5번이 마지막 문장이면 뒤에 문장과 연결고리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 문장이 더 있었을 때만 5번이 정답이었다고.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이 더 있었던 게 5번이 정답이라는 걸 보여주는 힌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5번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면 얘가 5번이 정답이 되면 그 뒤에 연결고리가 없잖아. 그래서 5번이 정답이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나온 적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평가원과 수능에서만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온 걸 토대로 설명을 드린 거고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교육청이 어떨지는 사실 모릅니다.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은 교육청을 풀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번이 최초예요. 봅시다. 그러니까 평가원을 분석을 열심히 해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평가원스러운 걸 얘기해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일부러 그런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안 풀어왔다는 거. 봅시다. 그럼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1번까지는 정답인 적이 없으니까 제시문부터 그러니까 앞에 주어진 문장부터 1번까지를 읽으면서 글의 중심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중심 소재가 뭐고 작가는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 genre film. 그 필름이란 장르는 영화란 장르는 simplifies 간단하게 만든대요. 단순화하는데 뭐를 film watching 영화 보기와 그리고 film making 영화 만들기를 영화 만들기뿐만 아니라 영화 보기를 단순화시킨대. 그러면 궁금하잖아. 영화란 장르가 그죠? 영화란 장르가 영화 보는 거를 단순화시킨대. 여기서 B as well as A가 나오면 A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은 초점이 여기에 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데 영화를 보는 걸 단순화시킨다는 거야. 영화란 장르가. 이해됐습니까? 이게 글의 핵심의 내용이 될 겁니다. 이런 그 as well as 같은 것들도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예요. 그 다음에 in a western 서양에서 because of the conventions of appearance, dress and manners 뭐 때문에 conventions 관습적인 것들, 뭐 관례들 이런 것들이죠. 관례들 때문에 뭐에 관례됩니까? 어떤 외형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manners 여기서 말하는 manners 뭐예요? 행동 방식, 방식인데 행동 방식을 얘기하는 거겠지. 행동하는 방식. 행동 예를 들어서 껄렁껄렁한 애가 주인공일 리는 없잖아. 그죠? 뭐 이래 가다가 막 갑자기 뭐 사람들 물건 같은 걸로 빵 차고 가는 이런 애가 주인공일 리 없잖아. 나쁜 놈이지. 그지? 그런 행동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we recognize the hero. 우리는 영웅을 인식하고 sidekick, 동료, 영웅의 동료도 인식하고 그다음에 villain, 악당도 인식하고 기타 등등 인식합니다. on sight, 보고서. 그리고 assume, 그리고 가정합니다. They will not violate. 그들이 위반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의 기대를.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를 위반한다는 건 뭐야?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를 안 저버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Of their conventional roles. 뭐에 대한 기대냐면 그들의 그 관례적인 그런 역할에 대한 기대죠. 우리의 관례적인 기대 뭐야? 영웅은 영웅의 행동을 할 것이고 나쁜 놈은 나쁜 짓을 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기대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는 짓을 안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대를 위반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Our 이제부터 1번이네요. 잘 보고 시작합시다. 우리의 familiarity with the genre 그 장르와의 친숙함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장르는 뭡니까? 그렇죠. 영화예요. 더가 붙으면 우리가 이걸 뭔지 알 수 있을 때만 붙인다라고 했죠. 그 장르에서의 친숙함, 즉 영화에 대한 친숙함이 만듭니다. 뭐를? 왓칭을, 아까 선생님 왓칭 나온다 했잖아. 왓칭을 보는 것을 어떻게 만든대요? 일단 여기까지 주어, 이게 동사, 이게 목적어, not only가 보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것을 not only easier, 더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but in some ways, 어떤 방식에서는 more enjoyable, 더 즐길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친숙하다는 것은 기대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맨날 나왔던 방식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영화를 보는 것을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준대. 이해됐어? 영화 보는 것을 단순화시켜준대. 쉽게 만들어준대. 같은 말이잖아. 같은 문맥이네요. 그죠? 그럼 1번은 정답이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Because we know and are familiar with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친숙하대요. 그럼 여기서 알고 있고 친숙하다 know라는 단어하고 are familiar with가 병렬이야. 알겠어요? So we know all the conventions. We are familiar with all the conventions. 한 번에 쓴 겁니다. 우리가 모든 관례들을 알고 있고 관례들에 친숙하기 때문에 we gain pleasure. 우리는 즐거움을 얻습니다. 아까 enjoyable 하다는 얘기가 연결되네요. 그죠? 즐거움을 얻는데 뭐로부터? recognizing each character. 각각의 등장인물을 인식하고 each image. 각각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each familiar situation. 각각의 친숙한 상황을 인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부 영화에서 여러분 서부 영화 보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이제 어렸을 때 서부 영화를 좀 봤었지만 서부 영화에서 만약에 남자 2명이 등을 대고선 걸어가기 시작하고 뒤 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총 쏴서 죽이겠죠. 알겠어? 그러니까 그 걸음이 걸어가면
아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겠구나. 예상이 되잖아. 그게 familiar situation이야. 친숙한 상황.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the fact that 대대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 얘기도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까? 친숙하니까 우리가 그 관례적인 걸 아니까 우리가 더 즐길 만한 것이 된다? 아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결되네요. 그 다음에 the fact that 대대한 사실입니다. The conventions are established and repeated. 그 관례들이 확립이 되고 확립이 됐다는 건 뭐야? 확실하게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repeated, 반복이 된다는 그 사실은 강화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례라는 것이 확정이 되고 반복이 되니까 또 재밌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또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래. 그럼 앞에 즐거움 나왔잖아. 또 다른 종류의 즐거움. 괜찮죠? 그죠? 즐거움 나오고 또 다른 종류의 즐거움. 괜찮네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반복되는 데서 왜 즐거워요? 반복되면 지겨운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겹게 들었던 음악이 나중에 한 30년쯤 지나서 만약에 그걸 우연찮게 듣게 되잖아? 정말 좋다. 그럼 부모님들 보시면 뭐 맨날 옛날 노래 들으신다는 그 생각 듣지 않아요? 그런 거야. 우린 자기가 친숙한 걸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친숙했잖아? 내가 제일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주 보세요.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헤비메탈을 좋아해요. 이유가 뭐겠어? 많이 들었어요. 친숙하니까 좋은 거고 친숙하니까 헤비메탈을 많이 듣고 헤비메탈을 많이 듣다 보니까 헤비메탈의 그 원리라든지 아니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익숙한 거야. 익숙하니까 전문성이 생기고 그 남들이 못 듣는 걸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룹 중에는 그 블랙홀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블랙홀이라는 그룹의 삶이라는 노래. 와 이거 듣고 나서 진짜 쇼킹했어요. 쇼킹. 삶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국적인 헤비메탈이에요. 진짜 한국적인 헤비메탈이에요. 우리나라 전통악기의 소리도 들어가고. 와 이거 듣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메탈 그러면 그 서양적인 메탈, 미국에서의 뭐 메탈리카, 메가데스 이런 그 그룹들의 메탈만 즐겨 들었었는데 우리나라의 메탈 듣고 나서 놀랐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룹이 있구나. 메탈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이거 들으면 뭐야? 시끄러워. 이럴 수도 있는데 아름답더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헤비메탈 그 싫어하는 사람들은 헤비메탈 들으면 시끄러워. 저게 무슨 음악이 이럴 거 아니야. 그지? 또 랩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사람은 랩이 음악이잖아. 근데 랩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뭐야? 저 노래야? 저 왜 이렇게 못 알아듣겠어?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친숙하면 즐거운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좀 길어졌네. 그 다음에 genre mixing, 장르를 섞는 것이죠. 장르를 섞는 거야. 그럼 장르를 섞는 건 뭐야? 공포 영화하고 추리 영화하고 섞는 거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가 있니? 영화의 종류에, 무슨 영화가 있지? 영화를 액션 영화, 그죠? 액션 영화하고 뭐 멜로 영화하고 섞는 거야. 그런 게 장르 믹싱 아닙니까? 그것은 is not an innovation, 혁신이 아닙니다. Of the past, 지난 몇십 년 동안의 혁신이 아닙니다. It was already an integral part of the film business. 그것은 영화 산업의 아주 중대한 부분이었어 이미. In the era of classical cinema, 그 고전 시네마 영화의 시대에도 그 장르를 섞는 건 고전 영화의 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소재 일탈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뭐야? 우리가 영화라는 걸 친숙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친숙하기 때문에 누가 악당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바로 알 수 있고 그런 친숙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쉽게 영화를 이해하게 해주고 그 영화에 대한 즐거움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장르를 섞는 거는 뭐야? 전혀 관계가 없는 소재 일탈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정답 바로 4번이네요. 근데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4번이 정답이라도 5번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지세요. 아시겠어요? 바로 그 뒤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거든. 꼭 전체를 다 읽으세요. 봅시다. 이 문장을 읽기 싫다 근데. 보자. 길다. Settled into a comfortable genre. 편안한 장르에 정착해서, 알겠어요? 정착해서 with our basic expectations satisfied. 우리의 기본적 기대가 충족된 채로. 그러니까 편안한 장르에 정착했다는 건 뭐야? 이 영화라는 평화는 장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편안한 장르잖아요. 거기 머무르면서 그다음 우리의 기본적인 기대가 충족이 됐다는 건 뭐야? 기대가 충족돼서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충족. 알겠죠? 예상대로 된다는 얘기죠. We become more keenly aware of. 우리는 더 예리하게 알게 되고
예리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창조적인 variations, 그 변칙적인 거, 바뀌는 것들이죠. 창조적으로 바뀌는 것들이라든지 refinements, 정제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complexities, 복잡한 것들을 더 예리하게 인식하게 되고 예리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언급된 이 앞에 있는 이 열거된 것들이 만든 데 영화를 seem fresh and original, 신선하게 보이게 만들고 original, 독창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And by exceeding our expectations,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exceed한 건 초과한다는 얘기죠. 초과함으로써 each innovation becomes an exciting surprise. 각각의 혁신이라는 것은 exciting, 흥분을 시키는 그런 surprise, 놀라운 일, 흥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데 거기서 약간 벗어나는 걸 봤어. 그러면 와우, 정말 독창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서 와 놀라워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그럼 5번도 연결돼 안 돼? 연결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알고 있던 거에서 약간 달라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36번부터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가 힘을 많이 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쉽다. 그죠? 빈칸 쉽다. 주제, 제목, 요지 이쪽도 다 쉽다. 실제로 쉬웠어요. 평가원 모의고사는 주제, 제목, 요지, 대입학 부분은 어렵고 그 다음에 33번, 34번이 예전에 상대평가 때에 비해서는 쉬워진 게 맞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쉽진 않았거든. 평가원이 한 번도, 수능도. 근데 36번부터는 약간 평가원스럽게 어렵네 라는 느낌이 들 만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평가원이 그 갖고 있는 약간 독창적임이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걸 제대로 이해했을 때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있긴 있었어. 요번에 문제 하나가 괜찮은 게 보이긴 했는데 무슨 문제였더라? 39번 삽입 문제였던 것 같네요. 39번 삽입 문제 같은 경우 꽤 괜찮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뒤에서 제일 좋았던 건 선생님 사실은 그 41번, 42번 장문이 좋았어. 41번, 40번 장문은 지문이 너무 좋더라. 문제는 좀 역시 마음에 안 들지만 순서 삽입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가볼게요. 일단 순서부터 합시다. 순서 유형인데요. 일단 여러분 순서 유형을 문제를 풀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순서하고 삽입의 공통의 근거가 있습니다. 순삽이라고 할게요. 근거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선생님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근거는 내용이다.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용에 그럼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용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만 형식적인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형식적인 것은 형식이랄까요? 형식? 내용과 형식? 겉모양? 외형? 형식?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내용이 훨씬 중요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외형. 그러니까 외형이라는 것은 지시어나 대명사, 연결어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시어나 대명사나 연결어 이런 것들도 내용이 핵심이에요. 하나의 예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그 삽입 문제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they라는 것이 들어간 적이 있어서 they. 그럼 they라는 것은 they는 복수 대명사니까 앞에 복수인 걸 받았을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죠.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they가 나오면 앞에 복수를 찾아라. 근데 실전에서 수능이었을 것 같은데 실전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삽입 문장에 they가 들어있는데 본문의 복수에 해당되는 개념이 세 종류가 나왔어. 중요한 거는 복수다가 아니야. 복수다라는 건 외형이에요. they는 복수를 받는 거야. 이건 외형이라고. 중요한 건 어떤 복수냐야. 세 종류의 복수 중에서 어떤 복수냐. 그럼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삽입 문장이 들어간 문장에서 they 들어간 문장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삽입 문장의 내용을 통해서 they의 성격이 규정이 되고 그 성격이 규정된 본문에서 그 성격을 갖는 애 뒤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내용이다.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인데 이제
내용에서 이제 어떤 게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 뒤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이겠어요? 아니면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것이 뭐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이겠습니까? 어떤 게 더 객관적이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나온 문장이 이 문장이 이런 얘기 나왔다고 생각해봐. 몇몇 학생들은 상변 선생님이 영화 배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뒤에 뭔 얘기 나와야 돼요? 몇몇 학생들은 상변 선생님이 영화 배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 뒤에 뭔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 객관적으로 하나의 내용으로 다 줄어듭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 몇몇 학생들은 미친 겁니다. 그래서 미친 겁니다. 상변 선생님 무슨 영화 배우예요? 상변 선생님 개그맨이겠지. 생긴 걸 보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또 어떤 학생들은 맞다. 올바른 시각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영화 배우의 그 속성을 갖는 것들이 열거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세 종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뒤에 나온 것을 추론한다는 것은 이건 객관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경우는 딱 이런 경우밖에 없어. 다음에 얘를 봅시다. 다음에 얘를 봅시다 하면 이제 뭐 나와야 됩니까? 얘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 경우만 독특하게 뒤에 나올 게 정해지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는 이건 정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근거로 쓸 수 있는 건 얘가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건 어떤지 봅시다. 이런 이유로 상변 선생님은 영화 배우와 더 유사하다고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상변 선생님은 영화 배우보다 더 유사하다고 여겨진다. 라고 했으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용상의 거부감 갖지 말고요. 어차피 선생님의 그 해설 강의를 듣는 건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는 건 이런 거를 감안하는 거지. 그지 않겠어요? 그죠? 대신에 내용은 좋잖아. 강의 내용은. 알겠어? 얘의 내용은 좀 별로일지라도 다시 갑니다. 이런 이유로 상변 선생님은 영화 배우에 더 가깝다고 여겨진다. 앞에 뭐 나와야 돼? 상변 선생님이 영화 배우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이유들 구체적으로 생긴 게 일단 조각 같다. 알겠어요? 두 번째 연기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괴롭니? 우리 감독님도 계신데 뭐 보자.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다?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번째 유형에서 이런 이유로라는 말은 받아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앞에 나오는 말을 받아주는 말이거든. 이 받아주는 말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받아주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뭐 지시어, 대명사 이런 것들도 결국 받아주는 말 아니야. 그죠? 지시어나 대명사 다 받아주는 말입니다. 문맥상의 동의어도 받아주는 말이고 이런 것들이 순서 삽입의 공통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수업 내용이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히는 못 들어가고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순서 삽입 그 강의를 할 거거든요. 더 자세한 거 거기서는 이미 기출에 나왔던 받아주는 말도 싹 다 정리할 겁니다. 그걸 오늘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왔던 거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면 동사 표현을 명사로 받아들인 독도 있습니다. Look at the gem aisle. 잼의 통로를 보세요. A glance at the shelves. 선반을 보는 것은 look이란 말이 glance로 바뀌는 그것도 받아주는 말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종류 많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순서 풀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당연히 제시문 읽지. 제시문 읽고 중심 소재 파악하고 글쓴이의 태도를 파악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순서 풀이법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 여러분들은 분명히 B부터 읽을 거야. B부터. 그죠? 아니면 C부터 읽는 사람도 있겠지. 절대로 A부터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선생님은 A부터 읽으라고 설명드릴게요. 왜? 어차피 다 읽어야 돼. A, B, C 다 읽어야 돼요. 야, A, B, C 다 읽을 거면 왜 굳이 B부터 읽니? B부터 읽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B부터 읽는다는 건 A로 시작하는 것은 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그 예전에 선생님이 경험이 많으면 이런 게 좋은 거야. 선생님은 이제 기출문제의 역사를 이제 꿰고 있으니까 예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셨던 시절이 있었어. 이게 몇 년 전도 아니야. 한 3, 4, 5년 전이 될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 야, B부터 읽어라. A가 앞에 나올 리가 없다. 응? B나 C로 시작한다. 지금까지 문제는 다 B나 C로 시작했다. A가 앞에 나오는 1번은 정답이었던 적이 없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고. 만약에 A가 정답이 시작이 되는 게 나온다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라고 했어요. 평가원이 그 선생님 장을 지질 기회를 줬습니다. 정답을 A12로 찍어줬어요. 1번으로. 평가원에서. 아직까지 수능에서는 A12가 나온 적이 없지만 평가원에서 A12가 정답이 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접근하면 제일 정답이 많았던 게 2번이에요. 이거는 뭐 사실입니다. 2번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모르면 짝수로 찍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2번하고 4번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3번입니다. 의외로 5번이 생각보다 적고요. 1번은 딱 한 번 나왔다고. 알겠어? 그것 때문에 B부터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A부터 읽는 겁니다. 편견을 갖지 말라. 편향이 생기면 안 됩니다. 바이어스가 위험한 거야. 그래서 A부터 읽으세요. 알겠어요? A에 B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적용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A, B, C의 앞부분을 읽으세요. 앞부분을 읽고 내용상으로 받아주는 말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읽고 나서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 뒤에서 받아줄 거 아니야. 꼬리에 꼬리를 문단 말이야. 꼬리 무는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실전에 중요한 팁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되는 것만 찾거든. 그러니까 제시문 뒤에 A, B, C 중에 되는 거 하나만 찾으려고 해. 여기 또 편견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만 찾지 마세요. 셋 다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편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뒤에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가 나와버리면 둘 다 되는 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자꾸만 노력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사고의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고. 유연성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그 반말 찾는데 이 찾는 과정에서 가능과 불가능 나누세요. 가능과 불가능을 나누는 건 뭐야? 이 뒤에 나오는 것이 제시문 뒤에 나오는 것이 가능한 건 A, B, C 중에 뭔가. 이래서 뭐 A, C가 다 나올 수 있다. 근데 B는 죽어도 못 나온다. 이런 거를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능만 찾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이 순서 문제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경우의 수예요. 알겠어요? 경우의 수입니다. 가능한 거 찾는 거고 불가능한 거 찾는 거고 둘 다 경우의 수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거든. 좋은 근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되는 것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더 확실한 근거라는 걸 놓칠 수도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를 뭐 예담에 얘는 죽어도 못 나고요. 예담에는 죽어도 못 나와요. 그거를 만약에 선지에 대입하잖아? 그럼 정답 나올 수 있어. 예담에 얘는 못 나오면 얘 찍찍 긋고 예담에 얘 못 나오면 찍찍 긋으면 하나 남을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은 적극적 방식이 있고 소극적 방식이 있다고 그랬고요. 우리 선생님이 저번에 왜 그 빈칸 추론 문제를 설명했었나 모르겠는데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거 풀 때도 정답의 근거를 찾는 적극적 풀이 방법과 오답인 이유를 말하는 약간 그 소극적인 방법 또는 네거티브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더 명확한 것은 네거티브한 것이야. 잘라나가는 게 더 명확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가능이라는 게 내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거고 잘라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죽어도 안 되는 건 잘라가면서 순서의 범위를 포커스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의 앞부분을 읽어보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 그 A 가능해 보이고 그치? 얘 가능해 보이고 얘는 불가능해 보이고 얘는 모르겠다. 모르는 건 가능한 거야. 알겠어요? 모르는 건 가능한 거. 모르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니야. 이거는 불가능한 게 더 명확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는 명확하게 잘라버리고 모르겠다는 이건 가능한 거로 가라고. 유연하게 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즉 가능은 유연하게 가시고 불가능한 건 확실하게 가실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좁혀나가. 그러면 가능하고 이제 B가 죽어도 안 된다. A나 C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둘 중에 어떤 것이든 먼저 다 읽어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A를 다 읽든 C를 다 읽든 다 읽으세요. A를 다 읽었다 생각해봐. 그럼 A가 끝나는 지점에서 또다시 꼬리를 물어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그냥 2번에서 끝낼게요. 설명. A를 다 읽고 나면 A 뒤에 이 A의 내용을 받아주는 말이 또 나올 거 아니야. 그게 B 아니면 C에 나올 거 아니니. 그지? 그럼 또다시 A를 읽고 나서 B하고 C를 보시면서 A 뒤에 연결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연결될 수 없는 것을 나눠보라고. 그러니까 A 뒤에 죽어도 얘는 못 나온다라면 예를 들어서 A 뒤에 B는 선생님 죽어도 못 나올 것 같아요. 또는 A 뒤에 C는 죽어도 못 나올 것 같아요. A 다음에 C가 못 나온다고 하면 A, C, B 안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B, A, C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두 개 지워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안 되는 거, 얘는 B, A 다음에 C는 죽어도 안 돼. 이거 하나만으로도 두 개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되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찾는 게 되게 소중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점점 좁혀가다가 이제 하나로다가 나왔어. 나왔어. 또는 마지막 하나 이제 정답이 C, C, 그 다음에 A 이거인 것 같다. C 다음에 A가 나오는 것 같다. 근데 B는 솔직히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시 이 얘기랑 겹쳐서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C라는 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A 다음에 B 나오는 건 확실한 것 같다 라고 했으면 제시문은 원래 앞에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A, B는 연결되는 것이고 C라는 것이 갈 수 있는 위치가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그죠? 그럴 때는 아까 제시문 뒤에 C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했었지? 그지? 그때는 B 뒤에 C를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B 다음에 C가 연결되는 거리가 있는지를 찾는 거야. B 다음에 C가 연결이 되는 게 있으면 여기 들어가는 게 정답일 거고. 이해됐습니까? 아까 A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B 다음에 C가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면 C는 무조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응?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선생님 조금 다르게 풀어요. 내 방법은 나는 이렇게 안 풉니다. 난 되게 단순무식하게 풀어요. 어떻게? 선생님은 이거 이해했지? 일단 여러분이 풀이 방법. 선생님은 그냥 A 다 읽고 B 다 읽고 C 다 읽어요. 머릿속에서 내용이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될 거야. 이게 훈련이 되면 A, B, C 내용이 기억이 돼요. 세 개가. 제시문 A, B, C의 내용이 다 기억이 되고 이게 맞춰진다고 머릿속에 퍼즐처럼. 그래서 뽑아내요. 한번 쭉 읽고 끝냅니다. 아시겠어요? 안 될 것 같지만 그것도 돼. 훈련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요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방식으로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봅시다. 36번 갑니다. Many people cannot understand.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What there is. 무엇이 거기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 못한대. 또는 존재하는 것을 이해 못한대. About birds. 새들에 대해서. 새들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To become obsessed about. 새들에 대해서 홀딱 빠질 것이죠. 홀딱 빠질 것,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새들한테 도대체 뭐가 새들한테 있어가지고 그것이 뭐에 사람들이 이렇게 홀딱 빠지는 거야? 이걸 이해 못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새에 홀딱 빠졌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 다음 문장 보세요. What are bird watchers actually doing out there in the woods, swamps and fields? What are bird watchers? bird watchers가 뭐예요? 새를 보는 사람들이야. 그럼 이해 안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bird watcher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사진 찍는 분들 있을 수 있어. 새 사진 찍는 분들 취미가. 그잖아요? 근데 bird watcher는 새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쌍안경 들고 다녀. 뭐 단망경이든 쌍안경이다 하여튼 뭐 하여튼 먼 데 있는 거 볼 수 있는 걸 들고 다니면서 새를 보는 거야, 멀리서. 가까이 가면 날아가니까 못 보니까 멀리서 보는 거죠. 이게 bird watcher예요. 선생님은 이걸 언제 알았냐면 선생님이 한 꽤 오래전에 나이가 들어갈까 봐 꽤 오래전에 선생님이 학원 다닐 때 영국에서 온 영어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취미가 bird watching이라고 그랬어. 되게 생소했어. 새를 왜 보고 있지? bird watching이래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중에 bird watcher가 많은 것 같아. 그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 bird watchers, 새를 보는 사람들, 새를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 바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In the woods, 숲속에서, swarms, 늪에서, 또는 fields, 들판에서. 그 다음에 이제 A부터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앞에 제시문에서 나왔던 게 뭔지 기억나요? 아니 bird watchers 하는 게 뭐가 있는 거? 아니 도대체 이 새에 뭐가 있길래 이 사람들 여기서 홀딱반 해가지고 바깥에서 그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bird watchers 뭐 하고 있는 거야? 까지 나왔어. And because birders are human. 그리고 birders. 그럼 birder라는 건 뭐야? birder가 새 사람이 뭐니? 새에 관련된 사람이 bird watcher 얘기하는 겁니다. 그 bird watchers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bird memories, 이러한 birding의 memories, 즉 birding이라는 건 뭐야? 새를 보는 것이 되겠는 거지. 새를 보는 것에 대한 기억들은 그럼 이러한 새를 보는 것에 대한 기억들, 이러한 새를 보는 것에 대한 기억들이란 말은 앞에 제시문하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찾은 거야. 제시문 뒤에 최소한 뭐는 나올 수 없는 거야. 지금 A, B, C를 딱 써놔봐봐. A, B, C 중에서 A는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A는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A라는 것은 분명히 B나 C의 뒷부분하고 연결될 거야. 알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건 별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 확률을 가지고서 논리적인 판단하고 있는 거야.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됐어?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 그 다음에 the key to comprehending the passion of birding. 그 열쇠의 핵심입니다. 이해하는 것으로 가는 핵심이야. 그 열정을 뭐에 대한? birding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럼 birding 뭐라고요? bird watching이죠. 새 보는 것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가는 핵심은 앞에서 제시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해 안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야? 이해하는 것을 향해 가는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되는 거니까 일단 비가능해 보여, 안 가능해 보여?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안 된다는 게 없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 핵심은 is to realize the bird, that bird. 그 bird를 인식하는 거야. watching is the passion of birding is to realize that bird. 그 새를 인식하는 거예요. watching is really a hunt. 보는 것은 실제로는 사냥이야. 이런 얘기 나왔네요. 그다음에 여기서 끝마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시문 뒤에 지금처럼 될 것처럼 보이는 게 나오잖아. 그러면 될 것처럼 보인다고 이게 무조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세 개를 다 읽을 때까지 판단을 보려 하세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가 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50%의 확률로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세 번째, C. 물론 당신의 마음은 위대한 장소입니다. To populate with them. them이 누구냐? them이라는 게 나오면 누군지가 제일 중요해. 알겠어요? them이 누구냐를 찾아야 돼. 그들 또는 그것들을 가지고 뭐 이제 population이라는 말은 원래 살게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to populate with them. 그것들로 채운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fill 하고 비슷한 의미처럼 보여. 그 채울 아주 위대한 장소이다. 그죠? 왜냐하면 you carry them around with you. 당신이 그것들을 가지고 다닌대. 당신과 함께. Wherever you go. 갈 때마다. 아무 데나 갈 때마다. 그러면 이 them이라는 거에 해당되는 것이 앞에 나왔는지를 봐야 돼. 제시문에. them이 받을 수 있는 게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What are bird watchers actually doing out there in the woods, swamps and fields? 얘네들은 아닐 거 아니야. 내용상으로. 그죠? 복수긴 하지만 숲이라든지 무슨 늪이라든지 들판이 지금 댐이에요? 그것들을 왜 가지고 다닙니까? 쟤네들을. 그러니까 C도 안 된다. 알겠어요? C도 안 된다. 그래서 되는 거는 지금 B밖에 없는 거야.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B를 다 읽습니다. 이제. B를 다 읽고 앞에 거는 몰라도 되고요. B를 먼저 다 읽읍시다. bird watching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러 가는 한 열쇠는 그 새를 인식하는 건데 to realize the bird. 아니네. 다시. 선생님이 아까 왜 실수했는지 알았어. 해석이 왜 이상했는지 알았어. 지금 이 bird 다음에 이 대시가 나온 것처럼 봤거든. 대시가 이거 하이픈이다. 알겠어요? 선생님 똑같은 실수 뒤에서 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글자체가 그 하이픈을 제대로 띄어놔가지고 여기서 끊긴 거로 봤는데 끊긴 게 아니야 얘들아. 알겠어?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지? 그죠? 이게 지금 bird watching이 한 덩어리야. realize that bird. 그 새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realize that
데디아를 인식하는 거 깨닫는 거지. bird watching. 아이, 왜 이게 이게 연결 안 되는 거죠 보여서. 여기가 주어땡. 알겠어요? 주어땡이야. 새를 보는 것, 새를 관찰하는 것은 이다. Really a hunt. 정말로 a hunt. 하나의 뭐다? 사냥이다. 그러니까 bird watching 하는 것은 사냥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bird watching 하지?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 bird watching이라는 건 실제로는 사냥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알겠어요? 사냥이라는 걸 깨달으면 왜 그렇게 열정적인지 알 수 있어. But unlike hunting 하지만 사냥과 다르게. 그러면 사냥과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점도 있는 거지. 사냥과 다르게 그 전리품들은 당신이 축적하는 전리품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 전리품이라는 거는 뭡니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가져오는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사냥에서 원래 전리품은 뭐가 돼야 돼요? 사냥한 동물의 사체, 가죽 이런 것들일 거 아니야? 근데 기억밖에 없어. 알겠어요? 기억만 가져오는 거니까 다음에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 거죠. 이해됐어요? 전리품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지. 실제 전리품이 아니라 보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B 뒤에, 그럼 B 뒤에 이제 A하고 C 중에서 뭐가 연결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아까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가능성을 줄여서 B로 했는데 B 뒤에 남은 건 뭐하고 뭡니까? A와 C거든. 그지?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또 내려야 돼. 그 다음에 And because birds are human, these birding memories 이러한 새 보는 것의 그런 기억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향상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일단 C번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물론 당신의 마음은 위대한 장소입니다. To populate with them. 그것들로 채워넣기에 좋은 장소예요. 아까 마음이 나왔잖아. 당신의 마음에 축적되는 그 전리품들은 마음에 축적된다고 했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장소입니다. 그것들을 채워넣어. 그럼 them은 누가 되겠습니까? them은 trophies가 되겠죠? 전리품들로 채워넣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장소, 좋은 장소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당신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그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C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이제 제시문 다음에 B 다음에 C 나온다라고 이제 거의 확정을 지을 건데 만약에 C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B 다음에 A하고 C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저는 C를 다 정했어요. C 가능하다는 걸 잡았어. 근데 A가 이제 안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A도 가능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알겠어? 다른 상황을 한번 일부러 만들어 봅시다. 어려운 상황을. A도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해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A하고 C에서 앞부분, 뒷부분이 서로 누구랑 연결되는지 찾아야 돼. 그러니까 A의 뒷부분하고 C가 연결될 수 있는지 C의 뒷부분하고 A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마지막에 Your birding experiences 당신의 bird watching 하는 그런 경험들은 become part of your life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고요. part of who you are 당신이란 사람의 일부가 됩니다. 됐어? 그 다음에 아까 A로 가면 그리고 bird watcher가 그 bird watching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birding의 그 bird watching의 기억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향상됩니다. 지금 C 뒤에서 bird의 경험이라는 것이 일부가 되고 이러한 기억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험들이 되는 거지. 이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향상이 된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B, C 다음에 A 나오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근데 아까는 이제 B 다음에 A는 나오는 게 좀 이상했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B, C, A가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B, C, A가 되는 거죠. 응? 그럼 정답이 3번이 되는 거네요. 맞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이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37번도 한번 똑같이 풀어가 봅시다. 37번. 괜히 지웠나? 37번 똑같이 풀어갈게요. 똑같이. 선생님이 그리는 것처럼 제시문 뒤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제시문 뒤에
세 개를 딱 그려놓고 A, B, C 그려놓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체크하는 거 이거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걸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수학을 풀 때 머리로 생각하기 힘들면 막 이렇게 쓰잖아. 그 노트에 한 줄 한 줄 써면서 가잖아. 쓰면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쓰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7번은 제시문이 쉽지가 않네요. Distinct from the timing of interaction is the way in which time is compressed on television.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이 distinct라는 게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형용사 구예요. 형용사 구가 문두에 나오면 보통 분사구문으로 쓰이는 거 아니면 보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is가 동사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C. 이거는 뭐야? V. 이건 뭐야? S. 도치예요. CVS 도치입니다. CVS 도치. 그럼 CVS 도치면 주어부터 해석하나요? 아니에요. C부터 해석하시면 되는데 C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여기다가 것은이란 말을 추가해서 해석하세요. 그러면 다른, 뭐랑 다른 거야? 상호작용의 시간 또는 상호작용의 시간 속도, 타이밍, 시간 속도와 다른 것은 이다. 이가 다르대. 뭐랑 다르냐면 the way, 그 방식. 어떤 방식? 그 방식 속에서 시간이 압축되는 방식. 텔레비전에서 시간이 압축되는 방식이 상호작용에서의 시간의 속도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지? 좀 이따 보게 되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상호작용이 현실 속의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on 텔레비전 현실이 아닌 것이지 시간이 압축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시간이 압축되지 않아. 하지만 텔레비전은 시간이 압축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텔레비전에서의 그 압축된 시간이 텔레비전 안에서 시간이 압축되는 방식이라는 것은 현실의 시간의 속도랑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문장에서 specifically 특히나 the pauses and delays that characterize everyday life. 여기 everyday life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빨간색 inner action하고 연결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을 쓰는 거하고 파란색 쓰는 것은 이 중요한 두 개의 대립 개념이기 때문에 쓰고 있어요. 매일의 삶을 특징 있는 잠깐 쉬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연 같은 것들은 are removed, 제거가 됩니다. through editing, 편집을 통해 제거가 되고요. and new accents are added, 그리고 새로운 그런 특징들이 새로운 특색이 첨가가 됩니다. 즉 하나의 웃음 트랙이 첨가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어디 첨가되는 겁니까? 텔레비전에 압축되어 있는 시간이 압축되는 것에 첨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의 삶은 쉬는 것도 있고 지연되는 것도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다 보면 말 안 할 때도 있잖아. 계속 말하지 않잖아요. 선생님도 수업하면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일상적이야 보이니? 선생님 원래 과묵한 사람이에요. 안 믿지? 내가 그 얘기 알아요?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중에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알겠어? 다른 거야. 성차별과 성차이는 다른 거야. 이 개념도 남녀는 다르대.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여성은 말을 많이 해야 스트레스가 풀려. 그게 무슨 3만 단어인가 하루에? 뭐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알겠어요? 제일 안 좋은 직업이 뭐야? 강사야. 봐봐, 선생님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떠들면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거든. 그러다 집에 가요. 그럼 말을 하기가 싫어. 오늘 채워야 될 말의 숫자를 초과했어. 그럼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스트레스 받아. 가면 집에 있는 그 내무부 장관님은 하루 종일 심심하셨을 거 아닙니까? 말을 하고 싶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꾸로 돼야 돼. 여성이 강사로 이제 밖에 나가서 말을 하고 남성이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그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딱 오면 잘 맞겠네요, 그죠? 아무튼 선생님이 맨날 평상시에 말을 계속 조잘거리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삶이라는 것은 멈춤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뭐 지연이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현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잘려나간다는 거, 텔레비전에서는. 알겠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부분만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뭔 얘기했는지 알겠죠? 현실과 다른 텔레비전에서의 편집, 시간 편집에 의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it is the statement that in bold print or boxed insert in 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s. 그것은 진술이래요. 그럼 그것은 진술이면 그것이 앞에 나온 게 뭐여야 돼? 진술이어야 돼.
무슨 말 얘기했어? 그것은 진술인데 어떤 진술이냐면 that is in bold print. 그 볼드라는 게 볼드체가 뭐예요? 굵은 글씨체를 얘기하는 거야. 굵은 글씨체로 돼 있거나 아니면 박스트 인설트가 뭐야? 왜 신문에서 박스트 인설트가 뭐야? 신문 여러분 안 보겠지만 신문이라는 거 보면 박스 기사라든지 박스 쳐 있는 건 되게 더 강조가 되거든. 아 여기가 중요하다는 느낌이 있거든. 강조되는 거 그런 진술이라는 얘기야. 이 표현 자체가 그냥 강조되는 진술이라는 얘기야. 그게 그럼 앞에 강조되는 진술에 해당되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제시문에 있었어 없었어? 모르겠으면 내비둬. 알겠어요? 모르겠으면 내비둡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일단 여러분을 위해서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내비둘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television performers or people who depend on television. 텔레비전의 연기자라든지 텔레비전에 그 의존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그 시청자에 의해서 또는 투표자에 의해서 평가받기 때문이야. 그들의 능력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시간의 압축을 충족시키는 능력입니다. 시간 압축을 충족시켜야 돼. 짧은 시간 내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 압축의 그런 필요사항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그들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압축의 요구사항, 필요사항.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기자들은 제한된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 거야. 그 능력에 의해서 평가받는다는 얘기입니다. Such as one sentence graphic statement.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장인데 생생한 진술, 하나의 문장의 생생한 진술, 한 문장으로 생생하게 진술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은유입니다. 그 순간을 포착하는 은유 이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진술 나왔네. 진술 나왔네. 아까 A에 진술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번 문제는 선생님 스타일로 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읽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C번 가봅시다. 그 친숙한 결과라는 건 앞에 나온 것의 결과지. 그 앞에 원인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 친숙한 결과는 압축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액션이라는 거 흘러갑니다. 빠른 속도로. 일단 B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A는 모르겠고 C는 됩니까? 그 결과는 압축된 사건이 압축된대요.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요? 일상생활을 특징 짓는 멈춤이라든지 지형 같은 거 다 편집해서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지? 그럼 편집해서 없애면 어떻게 됐어? 쭉 흘러가겠지. 쭉 흘러가는 거지. 그 친숙한 결과는 압축된 사건입니다. 그 안에서 액션을 흘러갑니다. 빠르게 쉽게. 그죠? with easy가 쉽게고 rapid는 빠른이잖아. 빠른 쉽게라는 말 그냥 빠르게 쉽게라고 해석합시다. 빠르게 쉽게 흘러간대요. compacting hours, even days into minutes. 그래서 몇 시간들 또는 며칠을 몇 분으로 줄이고 삼시세끼 같은 표현을 그 프로그램 봤어요? 삼시세끼 보면 세 끼를 먹는 게 하루잖아.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몇십 분 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압축되는 거지. 몇 시간이 몇 분으로 압축되고 그다음 미니츠가 몇 초로 압축되고. 이해됐어요? 쭉 흘러가잖아. 삼시세끼 보면 쭉 흘러가지? 그잖아요? 주인공들이 계속 자고 있는 시간 계속 찍어주니? 아니잖아. 이런 게 바로 지금 제시문하고 연결되는 데서 가장 좋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B는 아니니까 B로 시작되는 건 두 개 긋고 시작하면 된다. 알겠어요? BAC, BCA는 긋고 시작하세요. 삼지선다로 바뀌었네. 그죠? 그 다음에 C를 더 읽어봐야 돼. 왜? C가 된다고 생각하면 C를 다 읽어야지 그 뒷부분하고 연결된 고리를 찾겠지? Audiences are spared. 이 spare이라는 것은 원래 면제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싫은 것을 경험하지 않게 해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 청중들은 그 기다림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기다림이냐면 common to everyday life. 일상의 삶에서 흔한 그런 기다림이죠. 이거 명사예요. waiting. 비록 이러한 그 시간의 사용이 may appear unnatural in the abstract. 일반적으로죠. in the abstract. 일반적으로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the television audience has come to expect it. 텔레비전 청중은 그걸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죠? 우리 그걸 기대하잖아. 빠르게 흘러갈 거를. 그리고 비평가들은 그걸 요구하게 되었어요. 요구합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게 그 television audience has come to expect it 했으니까 and critics demand it인데 이거는 그냥 얘가 주고 얘가 동사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요 has come to가 빠진 걸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and이기 때문에 대꾸로 이룰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텔레비전 관객들, 청중들은 그것을 기대하게 되었고 비평가들 그걸 요구하게 되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맞아. 그 다음에 C 뒤에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더 중요하게도 아까 C 뒤에 A 나올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의 진술이다. 그것은 진술이다. 진술이 아까 여기서 나왔으니까 안 되네. 더 중요하게도 television performers or people who depend on television. 텔레비전 연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시간 압축이라는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지. 알겠어? 그럼 뭐보다 더 중요한 거냐면 여기 앞에서 사람들이 C에서 사람들이 시간 압축이라는 걸 기대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편집해서 이렇게 시간을 압축해서 프로그램을 내보내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B에 나온 내용이네요. 더 중요한 내용은 텔레비전 연기자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의존하는 사람들, 정치인 같은 사람들이 시간 압축의 그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에 관해서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아주 짧게 명료하게 아주 그 은유적으로 다 표현하는 문장 하나가 이 사람들을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A. 그것은 진술인데 바로 뭐 신문 같은 데서 강조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진술이 되는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치인이 한마디 한 것이 신문에 딱 한 줄로 다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As such, 그러한 것으로서 compression techniques accentuate another important temporal dimension of television. 그 압축의 기법들은 강조하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시간의 면을 그 텔레비전의 그 시간의 중요한 면을 강조하는데 그게 리듬과 템포래요. 뭐 연결되는 거는 C 다음에 B 다음에 A로 연결되는데 문제가 없었네요. 이번에는 선생님 방식으로 풀어버렸네.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럼 정답 12A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삽입입니다. 삽입은 또다시 좀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다. 일로 와볼게요. 아까 받아주는 말이란 걸 가지고 계속 이어서 나갈 거예요. 삽입이 된 문장이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위치에 들어갑니다. 삽입 문장이 이 위치 들어가. 그러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받아주는 말의 입장에서 보시면 첫 번째 근거는 여기에 받아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받아주는 말이란 건 이 앞에 나왔던 본문에 있었던 내용을 여기서 받는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받아주는 말이 제시문에 존재하는 경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 받아주는 말이 제시문에 있을 때 이 받아주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애가 누굽니까? they입니다. 그래서 they가 나오면 항상 누군지를 생각하세요. they가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누군지를 생각하라고. they가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요? 누구? they 누구냐? they 누구냐? they 누구냐? they 누구냐? I say they, you say 누구냐? they 아무도 없네요. 봅시다. they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냐를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선생님 이 얘기 하는 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기출문제를 풀어본 경험에서. they가 나오면 누구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받아준 말은 삽입 문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시문에 받아준 말이 존재하면 이 정답 뒤에 이 내용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 뒤에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누구냐? this입니다. 그래서 평가원 문제 중에 this가 나온 부분 앞이 정답이었던 적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수능은 그렇잖아요. 평가원에서 그랬었어. this란 단어는 코앞에 있는 말을 받아주는 대명사입니다. 그럼 바로 코앞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니까 그 코앞에가 제시문이 되면 명확한 근거 될 수 있죠. 그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코앞에 있어야 돼, this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순수 내용 문제야. 즉 받아주는 말 같은 애들이 없어. 순수하게 내용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삽입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시문 읽고
받아주는 말의 존재를 파악하세요. 받아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알겠어?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가능히 안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 문장이라서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용 파악하려고 노력하세요. 두 번째. 본문 처음부터 읽으면서 제시문과 연관된 내용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세요. 아시겠어요? 제시문하고 연관된 내용 또는 끊어지는 부분 찾기. 끊어지는 부분 찾으라는 건 뭐야? 이거는 제가 좀 약간 무식한 방법인데 제시문은 없어도 제시문이 없이 그냥 본문을 쭉 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삽입 문제 풀 때 제시문을 읽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 처음에. 그분들은 지금 말하는 이거 찾는 것이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쭉 읽는 거야. 그냥 본문을 쭉 읽습니다. 쭉 읽다가 여기가 뭐가 빠진 것 같아. 요 다음에 나온 표현이 받아주는 말이 없어. 이렇게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여기 받아주는 말이 두 번째 존재하는 유형이 있었지. 이 유형은 얘가 빠지면 흐름이 뚝 끊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번에 대한 유형을 찾아내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가 않아. 항상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기출문제에 어떤 문장이 삽입 제시문이 나왔는데 그 제시문은 올소라는 게 들어있었어. 올소는 첨가잖아. 근데 이 올소가 들어간 첨가 문장을 뺐을 때 흐름이 끊기냐? 전혀 안 끊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쓰세요. 알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읽으면서 제시문에 관련 내용을 찾고 끊어지는 부분 찾으세요. 그 다음에 발견을 했다가 정해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받아주는 말, 이 제시문을 읽었더니만 1번 유형이었어. 1번 유형이었고 이 앞에는 A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글을 읽어나가는데 어떤 문장에서 1번 뒤에서 갑자기 A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 그러면 제시문 앞에는 AA가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2번이 정답 되겠니? 아니라고. 2번 뒤에도 AA가 계속 나올 수도 있잖아. 이해됐습니까? 3번 뒤에도 AA가 나올 수 있고 4번에서 AA가 안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4번이 갈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내가 생각했던 근거가 존재한다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끝까지 읽으면서 끊어지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찾은 것이 맞거나 제시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1번 유형이라면 받아주는 말이 이거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시문의 내용과 그 다음 문장이 연결되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순서 삽입은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걸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가보자고. 추상적으로 설명이 힘듭니다. 이 문제 유형이. 갑니다. 제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Historians and sociologists of science. 역사가들과 사회학자들인데 과학의. 그러니까 과학의 역사학자들, 과학의 사회학자들은 have recently corrected this claim. 나오잖아. 받아주는 말 나왔잖아. This claim. 이 주장. 앞에 뭐가 있었다? 주장이 있었다. 주장이 존재하는데 이 주장이 뭔가는 내용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내용 중에 by showing how senses 어떻게 감각들 other than seeing 보는 것이 아닌 다른 감각들 listening 듣는 것을 포함해서 보는 것이 아닌 다른 감각들이 have been significant 중요해 왔는지를 보여줌으로써 in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지식의 발달에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식의 발달에 있어서 보는 것을 빼고 다른 감각들도 중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지식의 발달에 관한 것은 notably in the 특히 주목할 만하게 어디에서?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지식을 만들어내는 실험실에서 이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라든지 다른 감각들이
중요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최근에 고쳤대요. 그럼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고 왜 잘못된 주장이야? 고쳤으니까. 알겠어요? 잘못된 주장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이 뒤에 있는 요게 그럼 올바른 내용이자 보여주는 내용이 올바른 거 아니야. 그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도 중요하다. 시각이 아닌 애들도 중요하다. 가 그러면 올바른 내용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시각이 아닌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잘못된 건 뭐겠어? 시각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못된 거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제시문 한번 읽어봤으니까 이제부터 찾아봅시다. 첫 문장. If there is any field, 의미의 분야가 있다면 that is associated with 뭐랑 연관되어 있는 seeing, 보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의미의 분야가 존재한다면 rather than with hearing, 듣는 것이라기보다는 보는 것하고 연관된 듣는 것이랑 연관된 게 아니고 보는 것이랑 연관된 하나의 분야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과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은 보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다, 분야다라는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정리해볼게. 과학은 보는 것이 중요한 분야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왠지 지훈이가 써먹게 될 것 같은데 좀 이따가 그 다음에 학자들인데 강조한 학자들입니다. 뭐를? 시각적인 편향이 서양 문화에서 존재하고 있는 시각적 편향이라는 것이 편향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그지? 서양 문화에 존재하는 시각적 편향을 강조하는 그런 학자들은 심지어 가르칩니다. 과학을 뭐로써 그들의 favorite example,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로서.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에는 시각적 편향이 존재합니다. 시각적 편향이 존재하는 건 시각적인 것이 되게 두드러진다는 얘기야. 시각적인 걸 중요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편향을 강조하려고 쓰는 게 뭐야? 과학을 이 예를 이걸로 쓴다는 얘기예요. 시각 편향의 예로 쓴다는 얘기야. 과학을. 전형적인 예. 그럼 여기까지는 과학이라는 것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분야가 되는 거냐. 맞죠? 그 다음에 Because doing research seems impossible without using images. 연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 결국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뭐 없이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그래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이어그램, 도표를 사용하는 것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과학은 in their view,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누구니? they 나면 그저 누군지를 찾으라고 했지.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럼 그들 누구예요? 학자들? 그들 관점에서는 a visual endeavor par excellence라는 endeavor를 꾸며주네요. 시각적 노력이야. 그 par excellence, 우수한, 뛰어난, 빼어난 이런 뜻이죠. 빼어난 시각적인 노력이야. 됐습니까? 과학이. 과학은 빼어난 시각적 노력이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과학이 빼어난 시각적인 노력이다. 빼어난 시각적 노력이다. 보는 게 중요하다. 같은 내용이네. 맞죠? 같은 내용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일은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 앞에 있었던 학자들 어디 갔어? scholars가 되겠죠. 그 다음에 they stress that 또 they가 나왔어. 속단하지만 대명사 they 아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어. 선생님이 they 강조한 거는 사실 이 수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종반에서 수업할 때도 항상 they는 누군지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강조합니다. 과학적인 작업이 포함한다고. 시각 관찰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구만. 여기서는 뭐 이상을 시각적인 관찰 이상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시각적인 관찰로 끝이었는데 여기서 시각적인 관찰 이상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흐름이 끊긴 거야. 엄청난 함정이네. 이 함정에 걸릴 사람도 많았겠다. 저 데이 똑같은 데이야. 데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선생님 EBS 강의 듣는 사람 알겠지만 EBS 어디더라? 테스트 2예요. 테스트 2에 보면 늑대 나오고 노루 나오는 지문이거든. 거기 보면 늑대도 데이고 노루도 데이로 표현돼. 늑대를 노루를 추적하는 퍼스월즈도 데이로 표현되고 있다고. 똑같이 데이로. 이해됐어요? 오늘 수업 선생님 너무 늘어지는 것 같다. 도움이 되려고 하긴 있다 보니까 다 설명하고 있는데 원래 해설 강의에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된다고 알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막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상하다. 일단 잠정적으로 2번인 것 같다.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The introduction of measurement devices that merely seem to require the reading of results and thus seeing has not ruled out the deployment of the scientists' other senses. 그 introduction of measurement devices, 측정 장치들의 속에 도입입니다. 근데 어떤 측정 장치들이냐면 that merely seem to, 단순히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정 장치들의 도입이야. 뭘 요구하냐면 the reading을 읽는 거죠. 그죠? the result, 결과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읽는 것을 필요로 하는, 단순히 결과를 읽는 것만 필요해 보이는,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측정 장치들의 도입이, 그리고 thus, 그러므로 seeing has not ruled out. 그러므로 seeing, 보는 것이 has not ruled out, 배제하지 않았어. 뭘 배제하지 않았어? The deployment of the scientists' other senses. 안 끝났네. 다시 볼게요. The introduction of measurement devices that merely seem to require the reading of results and the seeing. 여기까지네. 그지? 문장이 쉽지가 않네요. 응?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주어고 has not ruled out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측정 장치의 도입인데 그 측정 장치는 단순히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 그 결과를 읽는 건 눈이잖아, 눈. 그죠? 시각이죠. 읽는 것이야. 결과를 읽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므로 보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도입이, 그럼 이걸 도입했잖아? 그냥 눈만 있으면 될 수 있어, 이 결과를 읽는 거는. 근데 그 도입이 배제하지 못했대. 뭐를? 과학자의 다른 감각들의 사용을 배제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각을 사용하는 걸 배제하지 못했다는 거야. 시각이 중요하지만. 이해됐어? 그럼 배제하지 못했다는 건 뭐야? 시각만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청각도 쓰이고 있었고, 뭐 후각도 쓰이고 있었고, 그랬다는 얘기네. 이해됐습니까? On the contrary, 반대로 scientific work in experimental settings. 여기서 on the contrary 조심해야 돼. 우리가 왜 in fact라든지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사실상 같은 표현이 쓰이거나 이럴 때 앞에 뭐뭐 하지 않는다. 아니구나. instead 같은 표현. 뭐뭐 대신에라는 표현인데 이거 쓰일 때 보면 앞에 A 하지 않는다. 대신에 B 한다. 이렇게 쓰이거든요. A 하지 않는다. 대신에 B 한다. 이것처럼 이거 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거 한다가 가능해요. 알겠어요? 이거 하지 않는다. 반대로 뭐뭐 한다. A 하지 않는다. 반대로 B 한다가 가능하다고. 이 on the contrary 그렇게 쓰인 거야. 반대로 과학적인 작업, 실험적 환경에서 과학 작업은 종종 요구합니다. 신체의 능력들을 요구하고 그 신체의 능력들 중에 하나는 뭐가 됩니까? 듣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환경에서 듣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도 듣기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듣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계속해서 듣기라는 것도 쓸모가 있어요라는 얘기하고 있네요. The world of science itself, 과학의 세계 자체는 하지만 이렇게 시각 말고 다른 중요한 감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스닝을 덜 객관적인 entrance, 그 입구로서 여기고 있다는 얘기죠. Into knowledge production than seeing. 그러니까 지식을 생산하는 것을 가는 데 있어서 보는 것보다는 덜 객관적인 그런 입구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앞에서 나온 것은 뭔 얘기냐면 시각만큼이나 청각 같은 것도 중요해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실은 아직도 청각이 시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런 얘기로 끝마쳐진 거야. 그러면 지금 5번 앞에서는 청각 같은 것도 중요해요. 라는 거죠. 그죠? 1번 이 앞에서는 청각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청각이 제일 중요하다. 1번 뒤에 있는 문장도. 2번 뒤에 있는 내에는 청각, 시각. 다시 선생님이 뭐 헷갈렸어. 1번 앞뒤에 있는 내용은 시각이 제일 중요하다. 맞죠?
과학에서 시각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거 필요 없어처럼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번 뒤에는 시각적 관찰, 보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청각 같은 게 중요해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시각보다 중요한 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 시각 말고도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면 제시문의 2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고 제시문을 보면 역사가들과 과학의 역사가들과 과학의 사회학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했던 네이가 됨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 문제 좋아. 문제 좋았어. 아주 좋았어. 그죠? 그 내용으로 나오잖아. 보는 것 말고도 다른 감각들, 예를 들어서 그 듣는 것 같은 것들이 중요했다. 아시겠습니까? 역사학자들과 사회학자들. 이 문제도 괜찮네. 응?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 선생님이 저번에 별로라고 했던 거는 그 앞부분의 문제들이고 요 문제 하나 괜찮네요. 삽입 문제 상당히 괜찮네 이거. 이게 몇 번 문제예요 이게? 38번. 이 문제 괜찮네. 이거 2점짜리 문제인데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문제입니다. 거의 삽입에 몰빵했어 이 시험. 삽입 문제만 줬네. 삽입 문제만. 삽입에 몰빵한 시험이야. 39번도 역시 삽입이니까 똑같이 한번 접근해 봅시다. This contrasts with. 이것은 대조됩니다. 역시 받아줄 말 바로 나왔네요. 그죠? 이것이 대조됩니다. 뭐랑? 그 파워룸의 도착과 도래와 대조됩니다. 파워룸, 동력직조의 도래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력직조하고 이것은 지금 대조되는 무언가야. 알겠어요? 대조되는 무언가야? Which replaced hand. 이제 동력직조에 대한 설명이 나왔지. 동력직조라는 것은 손, 핸들룸 위버스. 잠깐만, 이거 프린트 한번 볼게요, 선생님. 하이픈 나올 때마다 긴장돼가지고 저 하이픈이 대시인지 하이픈인지가 지금 구별이 안 되네요. 이것도 하이픈이네. 핸들룸 위버즈예요. 핸들룸 위버즈. 떨어진 거 아니야? 붙은 거야 이거. 이거 붙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손으로다. 이거 동력 직조한다는 것은 기계로다가 직조하는 것이고 손으로 직조하는 직공들이에요. 직조공들이야. 그래서 손으로 직조하는 수공으로다가 직조하는 직조공들이 위반한다는 건 뭐 배가 그 천 짜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력으로다가 천 짜는 거는 방직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다 직접 수공회로다가 이렇게 직조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이것을 대체해버렸던 얘기예요. Performing existing tasks. 근데 어떠한 그 위버즈냐면 performing 수행하고 있는 뭐를 기존의 그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러므로 촉발했습니다. 반대를 촉발했는데 as weavers found 그 직조공들이 발견했을 때 그들의 수입이 위협받다는 걸 발견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건 사실 이 내용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현실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 푼다고 하면 이거 머리 안 들어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선생님도 처음 해봤을 때 이거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서 지금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실전이라면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 선생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여러분은 여기서만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야. 이것이라는 것이 파워룸과 대조되는 것이다. 알겠어? 그것만 잡고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부터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원래 앞에부터 읽어야지 이해되는 거야. 태도들인데 기술의 발전에 대한 태도들은 are shaped, 형성이 된대. 어떻게 사람들의 수입이 그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받는지에. 무슨 말이냐면 기술 발전에 대한 태도라는 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가 있을 수 있잖아. 기술을 따뜻한 눈으로 보거나 기술을 그 차가운 눈으로 보거나 그게 태도 아닙니까? 그거는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형성이 된대, 결정이 된대. 다시 말해서 기술이 발달해서 내 수입이 많아지면 기술이 예뻐. 기술에서 내 수입이 줄면 기술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economists, 경제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발전에 대해서 in terms of 뭐란 점에서 enabling and replacing technologies. enabling은 뭐야? 할 수 있게 해주는, replacing은 대체하는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들이고 replacing은 뭔가를 대체하는 기술들이에요. 이해됐어요? 아무튼 지금 이게 enabling하고 replacing이라는 게 좀 대립되는 느낌이 생기면 좋은데 안 생기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기술들이란 점에서 발전을 생각한대. 그 다음에 또 telescope. 그 텔레스코프는 망원경입니다. Whose invention? 그럼 이제 텔레스코프는 뭐의 예로 나온 거야? 기술의 예로 나온 거야. 알겠어요? 그 망원경이라는 것은 그것의 발명이 allowed, 허용했어요. astronomers, 그 천문학자들이 to gaze at the moons of Jupiter. 목성의 위성들입니다. 목성의 위성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인가? 뭐 그 네 개 있죠? 그것을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텔레스코프가 did not replace this place. this는 멀리 위치시키다 place. 멀리 위치시키는 건 뭐야? 해고하고 쫓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해고하지 않았다. laborers in large numbers. 그 노동자들을 큰 수로다가 해고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것은 할 수 있게 해줬다.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게 해줬어. 새로운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줬어. 그럼 이거 보이나요? enabled? enabling? 이거 잡아내야 되는 거야. 아,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지금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enabling이 있었고 하나는 replacing이 있었어. enabling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게 해주는 기술이고, 그죠? enabling 하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replacing, 대체하는 기술이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기술이 지금 대립됐구나. 대립됐으면 선생님이 흑백 논리 적용하라고 했는데 흑백 논리 적용할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 이네이블링의 기술에 대한 예시로 나온 게 뭐예요? 망원경이 나온 거야. 이 망원경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었다?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걸 할 수 있었고, 이 망원경에 의해서 사람들 해고 있었어 없었어? 망원경에 의해서 해고 없었어. 해고 없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해고 없었고 새로운 일이 가능해졌다. 가능해졌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망원경이라는 기술의 결과물이 되는 거죠. 됐어요? Thus, 그러므로 그것은 논리적인 거야. 합당한 거야. 뭐가? When technologies take the form of capital.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의 형태를 취할 때 어떤 자본의 형태냐면 that replaces workers. replaces잖아.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그런 자본의 형태를 취할 때, 그럴 때 그것들은 저항되기 쉬워.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replacing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노동자를 뭐 한다는 거야? 응? 노동자를 뭐 한다 해서 대체한다고 그랬지? 그럼 노동자를 대체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해고를 의미하는 거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고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저항을 하게 되는 거야. 노동자들이.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내용이 전환이 갑자기 일어났네. 2번에서. 그러므로 나왔어. 인관대. 알겠어? 지금 망원경이 오히려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줬고 해고 없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저항을 합니까? 손뼉 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정답 잠정적으로 2번 잡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The spread of every technology. 모든 기술의 확산은 is a decision, 하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몇몇의 사람들이 stand to lose, 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stand to 동사원형.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들의 직업을 뭐로서 결과로서 잃어버리게 된다면 adoption will not be frictionless. 그 채택이라는 것은 마찰이 없을 수 없어요. 저항이 마찰이구만. 알겠어요? 발전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For some 몇몇에게 있어서 그것은 심지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됐어요? 비록 그것이 종종 여겨지지만 뭐로써 given 사실입니다. 사실로 여겨지지만 there is no fundamental reason 근원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Why technological ingenuity 기술적인 독창성이라는 것이 should always be allowed 항상 허용돼야 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독창적인 기술이라도 허용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어떤 경우? 사람들 일자리 다 뺐을 경우. AI랑도 연관되는 느낌이다. 좀 왠지. 그렇잖아요? 근데 제시문을 다시 보면 이것은 대조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랑 대조된다? 동력 직조와 대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망원경이지. 그럼 여기 빠진 게 뭐야? 동력 직조가 되는 거지. 응? 동력시죠. 그러니까 동력 방직기. 알겠어요? 이게 대조되는 것이다. 이것은 손으로다가 직조하던 직조공들을 대체해버렸다. 대체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반대를 촉발했다. 저항했다. 마찰이 있었다.
아, 이거 멋있네. 이 문제도 괜찮아요. 이 문제도 괜찮아. 삽입 문제는 선생님이 인정할게요. 아, 이건 평가원급 됩니다. 평가원급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학평에서 우리가 풀 가치가 있는 문제를 뽑아라. 38번, 39번. 정말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선생님이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잠깐만 쉬었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요양문 완성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빼서 좀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신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아요. 응? 중요한 내용들 설명해서 6평에 꼭 적용해 보세요. 알겠죠? 6평에. 요양문 완성 문제는 푸는 방법 되게 단순합니다. 이거 물론 이걸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양문부터 읽어라. 요양문부터 읽어라. 근데 선생님은 항상 편견을 생기게 만드는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양문 완성해서 예를 들어서 선지 읽다가 꽂히는 게 생기면 본문 그렇게 읽어버릴 수도 있어. 왜? 그게 주제라고 나는 파악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생각은 요양문 완성도 본문을 읽고 나서 그 뒤에 요양문으로 가는 것이 정말 안전합니다. 빈칸과 똑같아요. 알겠어요? 빈칸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문에는 두 개의 A와 B라는 두 개의 빈칸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빈칸의 속성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이 A와 B의 속성은 동의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표현에 대한 동의어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엉덩이 나왔으면 궁둥이가 나온다든지 이런 관계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올 수 있어? general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본문에 사과배 감귤 나오면 요양문에는 과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Bringing a certain intellectual authority into a classroom. 데려오는 거죠. 특정한 지적인 권위자를 데려오는 겁니다. 어디로다가? 교실로 데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does not need to silence. 이것이 침묵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The more insecure voices of the less confident students. 덜 자신감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 불안정한 목소리를 침묵시킬 필요는 없어요. Correcting the students. 학생들을 교정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높은 수준의 민감도를 요구합니다. On the part of the teacher. 그 선생님의 측면에서. 그 선생님이 그럼 뭐겠습니까? 여기서 권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은 그 과목의 권위자가 되는 거야. 그 민감도, 높은 수준의 민감도를 요구합니다. It does not mean that. 그것은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There is no need to correct. 이게 교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but the correction should not lead to. 그 교정이라는 것이 이어지면 안 된대. 뭐로? Silencing the student. 학생을 침묵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면 안 된대. lead to는 몸으로 이어지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to가 전사이기 때문에 ing 쓴 거예요. 그 다음에 An authoritarian form of correction. 어떤 권위적인 형태의 그런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prompts, 촉발합니다. Even the very brightest of students. 유발한다, 촉발하다. 이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 나왔습니다. 학생들 중에 가장聰명한 아이들조차 to withdraw, 물러나는 거지. 뭐로부터? 그러니까 뭐로부터 물러나는 거냐면 uncomfortable situation으로부터,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제일 똑똑한 학생을 선생님이 교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나는 교정당하기 싫잖아. 그럼 도망가고 싶은 거지. 물러나고 싶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Let alone, 뭐는 말할 것도 없이 those students,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에요? 자신의 지적인 잠재 능력에 대해서 덜 불안정한, 덜 안정적인 학생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가 실력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얘기하는 거야. 실력 없다고 하는 애들은 당연히 도망가고 싶겠지. 근데 공부 좀 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도 도망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kids, 그것은 또한 죽인대요. 뭐를? The willingness to entertain. 그 기꺼이 몸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willingness to는 기꺼이 활용할 기꺼이 생각해내려는 거죠. 뭘 생각해내려는 거야? 더 위험한 해석을. 그러니까 위험한 해석이라는 것은 사실 창의적인 게 무모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해석이라는 것은 되게 창의적인 해석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 것을 생각해내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교정도 하기 싫으니까. 너 틀린 거 얘기했다가 선생님이 교정하면 짜증나잖아. 그럼 가장 그냥 일반적일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겠지.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 다음에 instead of simply accepting any interpretation, 임의의 해석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대신에 just for the sak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위해서 모든 해석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대신에 it is most advisable, 그것이
충고될 만합니다. 뭐 하는 것이 to question the student. 학생한테 질문하는 것이 뭐에 대해서 how he or she 어떻게 그 학생이 arrived at the interpretation 그런 해석에 도달했는지. 너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에 이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줄래?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하게 되었어? 이 접근은 창조합니다. community, 하나의 공동체를 of thinkers,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창조한대요. who demonstrate, 근데 그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증한 데 대리아를 what is at stake, 즉 위험에 처한 것이 is not the superiority of the opinion, 그 의견의 우월함이 아니라요. based on the hierarchy of the author, 그 작가, 저자, 뭐 권위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의 위계에 기초하고 있는, 그죠? 위계에 기초하고 있는 의견의 우월성이 아니라 위험에 처해 있는 건 이것이 아니라 but a realization that 대디아라는 인식입니다. 깨달음이에요. We belong together. 우리는 속해 있다. In our investigating. 우리의 그런 조사 안에서 the matter 해당되는 in question 해당되는요. 해당되는 문제의 조사에 있어서 우리가 belong together. We belong 함께 이 조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그 깨달음이 위험에 처하게 된대. 그런 깨달음이 안 생길 수도 있다. 그 깨달음이 깨질 수도 있다. 모르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문장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지적인 권위는 should be exercised, 행사되어야 된대요. carefully, 조심스럽게, without, 뭐 하는 것 없이 making individual students A, 학생들, 개별적 학생들이 A 하는 것을 A 하도록 만드는 것 없이. 그럼 A 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거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 동의어면. 그럼 아까 withdraw란 말 있었잖아요. 물러나는 거. 그죠? 물러나는 거. 어이구. 다시요. 잘못 눌렀어. withdraw란 말에서 물러나게 만든다. 침묵시킨다, 물러나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 A에 들어가야 될 것 같네. 그럼 A에 들어가는 침묵시킨다. withdraw 나와버렸네. 그죠? 너무 쉽네. 이건 동의어가 아니잖아. 이거 같은 단어지. 그잖아요? 이거 문제 잘못 만든 거야, 그러면. 동의어를 써야 돼. 평가원이라면 동의어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같은 단어 쓴 거야. 동의어가 아니고. 이거 코믹하다, 이건. 그 다음에 기껏 조금 아까 칭찬했더니만 바로 또 깨버리네요. 그죠? In a way that encourages them. 방식으로 어떤 방식? 격려하는 방식. 그들. 학생들이 to share their own. 그들 자신의 비를 공유하도록. 비를 공유한다는 건 뭐야? 아까 해석을 한번 얘기해봐라. 해석을 공유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해석과 같은 얘기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understanding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것 또 하나 더 있어요. 요약문 완성에서 이게 두 개면 얘랑 얘는 문맥상 대리버. 반이요. 알겠어요? 반대말일 가능성이 높고 얘는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전혀 생뚱맞은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것들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개의 특징을 갖는 경우가 많아. 여기서는 understanding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이 feeling이라든지 achievement예요. 알겠어요? 이거 아니고 여기도 만약에 평가원이라고 하면 성격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표현은 다양한데 평가는 그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정반대로 갑니다. 정답 아닌 것들은 약간 다르다. 알겠어요? 요약문 완성도 지문은 뭐 그저 그런데 지문이 뭐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닌데 문제 꽝이다. 선지 꽝이다. 선지 별로였다. 선지를 안 만들면 참 문제가 좋은 게 나오네요. 38번, 39번은 선지가 없으니까. 그죠? 창조되는 선지가 없으니까. 41번 갑니다. 역시 제목 문제는 선지가 창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선지가 창조되지 않는 거니까 어휘 문제는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일관성의 과학을 믿는다면 가보겠습니다. Clinical psychologist 임상심리학자들은 sometimes 때때로 말합니다. 뭐라고? Two kinds of people.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 테라피를 찾는데 여기 테라피라는 건 뭐야? 심리학자들 관련된 테라피면 그 정신치료 뭐 치료하는 것을 치료하러 온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sick therapy 한다는 것은 그죠? Those who need tightening. 타이트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네. 그지? 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Those who need loosening. 완화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완화를. 그럼 긴장과 완화 두 개의 개념이 타이트한 건 빨간색으로 다 표현했고 완화는 그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두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대리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야. 문맥상 대리버.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야. 두 개가 왜 두 개가 나왔을 때 대리버일 가능성이 높니? 똑같은 거면 두 개가 아니지. 다르니까 두 개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거면 대리버라고. 그 다음. 하지만 for every patient. 모든 환자에 있어서 seeking help in becoming more organized, self-controlled, and responsible about her future. 이 환자를 또 여성으로 받았네요. 그죠? EBS 질문에서 하나의 성으로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becoming more organized 이거 그냥 동그라미 치기 힘드니까 이 색깔로 표현할게요. 되는 건데 더 조직화되고 자기 통제가 되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되는 것은 긴장을 의미해. 그럼 이거를 추구하는 여기서 도움을 추구하는 환자들이잖아요. 아까 두 종류 중에 빨간색에 해당되는 환자들이지. 그지? 이 사람들 매 환자에 대해서 이 매 환자 한 명 한 명의 환자 이런 환자를 긴장을 하는 방법을 배우러 오는 한 명 한 명의 환자들에 대해서 there is a waiting room 대기실에 있는데 어떤 대기실이냐면 full of people 사람들로 가득한 대기실이 있대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냐면 아이씨 여기까지 쭉 갑시다. 이 사람들은 hoping to loosen up 풀어지려고 해. 완화입니다. 완화. lighten up 가벼워지려고 해. 완화예요. and worry less about 덜 걱정하려고 완화입니다. 그 멍청한 짓들에 대해서 어떤 것 그들이 말했던 어저께의 그 직원 회의에서 말했던 멍청한 얘기 제가 직원 회의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요. 사장님 머리숱 되게 없으신데 거기다 대고 사장님 머리가 너무 번쩍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이 멍청한 얘기를 했었던 거 그럼 나 지금 우울하거나 너무 긴장된 상태냐 이걸 완화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긴장 완화입니다. 알겠어요? About the rejection they are sure will follow tomorrow's lunch day. 그 거부인데 그들이 확신하기에 will follow 뒤따를 거부야. 내일의 런치 데이트 점심 데이트 후에 그 점심 데이트하고 나서 뭔가를 얘기하면 분명히 거절 당할 거야.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좀 편안해지고 싶어. 이 사람들은 더 긴장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어? 그 다음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their subconscious sees too many things as bad and not enough as good.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subconscious라는 것은 봅시다. 아까 긴장을 원하는 게 빨간색이었지? 좀 정리해보자. 긴장 원하는 사람들 있었고 그 다음에 완화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면 긴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완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완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 긴장된 사람들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에서 숫자가 이게 훨씬 많다라고 얘기했지. 그죠? 매 사람에 대해서 여기는 대기실 꽉 차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원하는 사람보다 완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에 이 문장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잠재의식적인 그런 잠재의식은 간주합니다.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나쁘게 간주한대. 그러면 완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나쁜 게 많다야. 그 긴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뭐가 많은 거야? 그 not enough as good.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 지나치게 많은 게 그것을 나쁘게 보고 그 다음에 충분하지 않은 것을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은 충분치 않아. 이거 같은 말이잖아. 다시. 나쁜 게 많고 좋은 것은 충분하지 않아는 같은 말이지. 그죠? 저기다 쓸 뻔했네.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it makes sense. 그건 말이 됩니다. 합당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게 맞대요. 이런 시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맞다라는 거야. make sense 한다는 것은. If you were designing the mind of a fish, 당신이 물고기의 마음을 설계를 한다면 would you have it respond as strongly to opportunities or as to threats? 당신이 똑같이 강하게 반응하게 하겠느냐? 기회에 대해서. 뭐보다? 위협보다. 그럼 기회와 위협은 뭐겠어? 나쁜 게 많다. 완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위협에 반응하는 거지. 그럼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야? 긴장을 원하는 사람들. 이거는 기회에 반응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위협이란 개념과 기회란 개념도 문맥상으로 뭐예요? 대리보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기회에 더 강하게 똑같이 강하게 반응하게 하겠니? 위협만큼? 그러니까 위협에 강하게 반응할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기회에도 똑같이 좋은 일이 생겨도 똑같이 강하게 반응하겠니? 말도 안 된다. The cost of missing a cue that signals food. 그 missing a cue 실마리 단서를 놓치는 것의 비용입니다. That signals food. 음식을 신호하는 단서를 음식을 신호해주는 단서를 잃어버린 것의 비용은 낮다. 응? 비용은 낮다. 지금 음식에 대한 신호라는 것은 기회겠죠? 응? 그 다음에 낮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회에 대한 반응이 적다란 얘기죠. 낮다란 얘기죠. 여기 아까 말도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기회에 대한 반응이 낮은 게 맞지. A번은 안 맞네 아까. A번. 맞죠? 호핑 투 루스넌 맞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까 대저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로도 맞고요. the that. 가능성은 대디하다. There are other fish in the sea. 바다엔 다른 물고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음식 놓쳐도 상관없어. 다른 물고기도 있잖아. And one mistake won't lead to starvation. 한 번 실수했어. 즉 하나의 물고기 놓쳤다고 해가지고 그게 굶주림으로 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걸 놓쳤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강하냐? 아니란 얘기죠. The cost of missing the sign of a nearby predator. 주변에 있는 포식자의 징후를 놓치는 것에 비용을 하지만 can be catastrophic.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위협은 포식자, 청적. 알겠어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Game over. 게임 끝난 거고요. End of the line of those genes. 그 유전자 혈통이 끝이에요. 더 이상 종족 번식을 못한다는 얘기죠. Of course, 물론 진화라는 것은 설계자가 없어요. 하지만 minds created by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에 의해서 창조된 마음들은 end up looking to us as though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뭐처럼? 그것들이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설계자는 없지만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자연스럽죠? 설계자는 없지만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설계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설계자는 없어요. 하지만 설계된 것처럼 보여요. 이해되죠?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D도. 왜냐하면 they generally produce behavior. 그들이 일반적으로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that is flexibly adaptive in their ecological niches. 유연하게 적응성이 있다는 얘기죠. 유연하게 적응성 있는 행동을 일반적으로 다 만들어내기 때문이야. 그들의 생태적인 어떤 적소, niches, 틈새에서. 그 다음에 some commonalities, 몇몇의 공통점들인데 of animal life, 동물계의 삶의 그런 동물들의 삶의 몇몇의 공통점들은 창조한 데 유사성을, 종들을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동물들만이 갖고 있는 공통점 때문에 종을 가로지르는 유사성, 유사한 면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That we might call design principles. 우리가 설계 원리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건 설계 원리네. 얘네들 다 똑같잖아. 다 위험하면 다 튀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생명체는 위험하면 도망가려고 하잖아. 그런 게 바로 설계 원리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는 것이지. One such principle is that. 하나의 그런 설계 원리는 대디합니다. Bad is weaker than good. 나쁜 게 더 약해 굿보다. 나쁜 건 뭐야? 나쁜 거. 나쁜 거잖아. 이게 bad잖아.
음식이 뭐야? 굿이잖아. 어? 나쁜 게 굿보다 약해. 이거잖아. 헐, 틀렸잖아. 알겠어? 틀렸잖아. 이게 더 강해야지 맞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게 2번이 틀렸어. 이게 stronger이 돼야 돼. 됐어요? Responses to threats and unpleasantness. 위협이라든지 불편한 거에 대한 반응들은 faster, 더 빠르고 더 강하고 그다음에 hard to inhibit. 억제가 더 힘들어. 뭐보다? 기회와 즐거움에 대한 반응보다. 나오잖아 여기. 기회, 즐거움, 기회, 즐거움.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불편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반응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되지 맞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거랑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완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란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야. 위협이 있고 불편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지? 이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야. 긴장을 원하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가 동물하고 인간하고 동물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인간도 나쁜 것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거야. 이게 많다는 것이. 좋은 것에 크게 반응하는 거고 기회에 크게 반응하는 거죠. 이걸 되게 훌륭해요. 여러분들 사람 얘기하고 동물 얘기하고 관계없어 보이지만 이 관계없이 보는 사람들은 그래 문맥 독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 문맥을 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어휘 문제는 5번이 되는 겁니다. 제목 볼게요. 여러분 이 제목이 아니 이렇게 글이 좋은데 제목을 이렇게밖에 못 뽑아라는 건 정말 한심해요. 내가 보기에. 보자. Concept of Evolutionary Design. 진화적 설계의 개념. 그러니까 진화적 설계 개념. 아까 진화적 설계라고 했잖아요. 진화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자는 없지. 진화에 대한 설계자는 없지. 근데 진화가 뭔가 설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진화의 설계의 개념은 뭐야? 생물학적인 말도 안 되는 일. 생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 진화의 설계의 개념 콜론. 틀리게 만들면 어떻게 돼? 기회와 즐거움에 더 강하게 반응하게 하는. 알겠어? 또는 위협보다 기회에 더 큰 반응을 하는. 이런 식의 내용이 여기 나오면 본문의 내용이 상반되죠. 그런 게 더 좋다고. 정반대로 가는 거지만 본문에서 나왔던 이런 표현들이 직접 이용되잖아. 이게 평가원 방식이라고요. 이거는 별로야. 알겠어요? 좋은 지문 놓고선 선지가 좀 망친 느낌이에요. 두 번째, pleasure seeking instinct. 이것도 하나예요. 하나, pleasure seeking instinct. 유쾌함을,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인스팅트가 본능이 propels us to adventure. 우리를 모험으로다가 그러니까 모험으로 추진시킨다는 얘기인데 모험을 찾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pleasure seeking instinct가 그지? 사람들을 좀 더 강하게 현 상황을 바꾸게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해됐어요? pleasure seeking instinct가 불편함을 피하려는 인스팅트보다 더 강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그래야지 본문에 나왔던 얘기하고 비스무리하게 가면서도 정반대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세 번째, why do we cling to absurd? 왜 우리가 absurd looking promises,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약속에 매달리느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얘기잖아. 어리석어 보이는 약속이 나왔니? 안 나왔잖아. 이것들도 아니 좋은 선지를 만들 수 있었는데 굳이 이거밖에 못 만들었는데 이건 아예 그냥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Are we programmed to be keener to threats?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이 사실 이건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라기보다 우리 생명체들이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동물 얘기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들이 우리를 포함한 생명체들이 프로그램도 돼 있느냐, to be keener, 더 예민하도록 threats, 위협에 더 예민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느냐. 이것도 여기서 가지 말고 이 정답인 건 알겠죠? 위협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또는 기회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느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식의
이 두 가지의 개념이 포함되면서 훨씬 좋은 정답이 되겠죠. 물론 이건 암시하고 있어. 뭐를? threat하고 대조되는 것이 지금 좋은 거, 기회라는 걸 암시하고 있긴 한데 좀 더 뚜렷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정답 전지도. 그다음 5번 worries, 걱정들. 걱정이라는 건 위협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An excuse for persistent inaction. 뭔가 지속적으로 안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래요. 없어. 없는 얘기야. 어? 없는 얘기야. 이건 아까 풀었죠? 2번 stronger이 되면 됩니다. 알겠어요? weaker이 아니라 stronger. 여기까지 해서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여러분 마칩니다. 선생님이 시간이 허용되면 정말 여러분에게 자세히 분석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한데 이게 문제가 그냥 지문질은 괜찮은 게 많이 보였어요. 이 장문 지문도 참 좋다. 나는 이런 지문 있으면 정말 좋은 문제 뽑아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럽게 좋은 지문인데 문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다음에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걸 보게 되면 선생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었던 평가원만의 스타일, 평가원만의 방식 이런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점수는 여러분들 수능의 점수는 아니라는 거 꼭 믿으시고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실력을 높이는 데 더 주안점을 두는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4월 24일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